안동의 한옥마을 위로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불교 사원에서 피어나는 향내를 실어왔다. 하늘은 한복을 섬세하게 고쳤다. 마치 손끝의 모든 움직임이 고대의 힘에 이끌리는 듯했다. 그의 갈색 눈동자는 폭풍 뒤의 바다처럼 깊고 마을의 중심에 있는 할머니의 집을 응시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왕처럼 위엄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세부 사항은 역사의 무게를 안고 있는 듯했다. 지붕의 굽은 회색 기와, 정성스럽게 정돈된 돌 정원, 마을을 울리는 멀리서 들리는 사뭅놀이의 소리까지. 하늘은 갈등 중이었다. 서울에서 몇 년을 살고 난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단순히 전통을 다시 방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그를 괴롭히던 비밀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서준, 어부의 아들에 대한 금지된 사랑이었다. 서준의 존재는 그에게 불처럼 뜨겁고 동시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힘이었다. 두 사람이 자란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규범과 전통을 거스르는 도전으로 여겨졌고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조화에 대한 도전이었다. 마을의 큰 대문을 지나며 하늘은 가족의 기대가 마치 보이지 않는 망토처럼 그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듯한 무게를 느꼈다. 그의 여동생 지영이 달려와서 깔끔한 바닥에서 발소리가 울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진심 어린 기쁨으로 반짝였지만 하늘은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질문과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빠, 드디어 돌아왔네. 엄마와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마을에 흐르는 긴장감과는 다른 따뜻한 감정을 전했다. 응, 돌아왔어. 하늘은 억제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지? 지영은 잠시 망설이며 땅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 오늘은 좋은 날이라서 딱 좋은 때에 왔어. 하늘은 큰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만이 만들 수 있는 미역국과 신선한 김치의 익숙한 향기에 휩싸였다. 벽에는 그의 조상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각 초상화는 마치 그를 지켜보며 조용히 판단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푹신한 다다미에 앉아 손에 주름이 가득한 손을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그 자세는 곧고 눈에는 마치 누군가의 영혼까지 꿰뚫을 듯한 빛이 있었다. 하늘아,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네오는 우리 가족이 항상 소중히 여긴 존경심을 가져왔니? 네, 할머니. 하늘은 깊이 절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과거 행동과 현재의 감정이 이 선언과 모순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저녁 식사 동안 대화는 수학, 친척들의 건강, 그리고 마을에 조금씩 들어오는 새로운 유행들에 관한 이야기로 흘렀다. 그러나 하늘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언젠가 서준을 만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마지막 만남은 약속과 아픈 작별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가득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과거의 부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을이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잠든 사이 하늘은 조용히 나섰다. 그는 좁은 거리를 걸으며 종이등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근처 시냇물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해금의 선율과 섞여 애잔한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그는 발걸음이 익숙한 길을 따라갔고 그와 서준이 자주 만났던 해변에 도달했다. 서준이 거기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것처럼. 그는 바위를 하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는 달빛에 비춰졌다. 서준이 돌아서서 하늘을 봤을 때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지만 그의 눈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너 돌아왔구나.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영원히 멀리 있을 수 없었어. 하늘은 다가가며 대답했다. 하지만 네가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부드럽게 파도가 모래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숨 한숨마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과 겉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로 억제된 감정들이 실려 있는 듯했다. 하늘, 서준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나는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하지만 이곳은 우리에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 알아. 하늘은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꿀 수 없어.
그리고 너에 대한 내 감정을 바꿀 수 없어. 서준은 슬프게 미소 지으며 하늘의 얼굴을 만지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 제스처는 부드럽지만 그들을 갈라놓은 모든 장벽에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전통은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나는 네가 그것을 혼자 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 순간 달빛이 그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훔친 순간 그들의 사랑에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의 규칙에 대한 조용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하늘과 서준에게 그 순간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운명은 항상 그렇듯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들을 해변에서 보았다는 이야기였고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하늘은 자신의 가족이 그에게 맞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할머니, 그녀의 말이 법인 사람은 해명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마침내 대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다른 가족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실망과 억제된 분노로 엇갈렸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사원의 종소리처럼 단호했다. 하늘아, 너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 우리가 무엇인지를 등지면서 살 수 있니?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가진 모든 용기를 모았다. 할머니, 저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부정할 수 없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면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말은 방 안의 침묵 속에 돌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할머니가 대답하기 전에 그의 여동생 지영이 개입했다. 할머니, 하늘 오빠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침묵을 깨뜨린 것은 예기치 않은 목소리였다. 서준이 문 밖에서 들어오며 그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그가 말하려는 말을 담고 있는 듯 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떤 설명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서준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하늘은 이 비밀을 혼자만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서준에게 쏠렸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약했어요. 하늘이 떠난 동안 저는 가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여자가. 방 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하늘은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려 애쓰며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서준의 배신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왜? 하늘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길을 잃었었어. 네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건 약한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네가 있었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하늘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너희 둘은 선택과 결과의 폭풍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면 가장 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라도. 하늘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은 고통과 의문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서준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위해 싸우려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할머니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동안 하늘은 답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순간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것은 전통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그림자와의 싸움이기도 했다.